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정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재 씨, 예. 이제 2023년 1월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매번 다 그 날짜로 얘기하시면은 이거 매달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 1월도 반이 지나고 2월도 어느새 지나가고 뭐 이러다 보면 그러다 또 금방 보면 12월이 되지 1년이 않을까. 반이 지나고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람시 정신으로 매일매일을 1월 1일처럼 살기로 했기 때문에 좀 날짜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오늘 며칠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계속 집에만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재 씨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집을 나가본 게 언젠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집에만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요새 밖에... 또 미세먼지가 또 이렇게 또 심하다고 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네. 네. 또 집에 있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딱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춥고 미세먼지도 심하고 집에 있는 생활이 아주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도 요즘 본의 아니게 집에만 있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어가지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근데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세상 소식을 전해드리는 원주 아는 척인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항상 이 인터넷으로만 알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이게 같습니다. 지금 시대 정신입니다. 나 집에 안 나가도 집 밖으로 안 나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소식.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저희서 오늘 원주 아는 척 56회 1부에서는 또 이렇게 집구석에서도 저희가 파악해보는 원주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원주통신과 또 이게 요 근래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죠. 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기사나 뭐 이런 곳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대신 전해드립니다. 코너 이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 오늘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이번 주 원주는 또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요? 네, 첫 번째는 열차 타고 춘천 갈 거니까. 오! 입니다. 네. 가능한가요? 저희 이제 버스나 차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춘천 지금? 이제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강원도가 이 원주 춘천의 고속철도를 놓기 위해서요. 이 철도 SOC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4월 실시한다고 합니다. 2억 원을 들여서 말이죠. 네네. 이게 이제 왜 하냐면은 철도 분야에 이제 국가 최상위 법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철도를 한번 놔 보겠습니다 하는 이제 계획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 철도망 계획인데 이제 제5차 철도망 계획을 이제 수립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건데 여기에 이제 미리 대응하고자 이렇게 용역 사업을 강원도가 실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원래 이게 이 5차 계획이 2026년 발표 예정인데 정부가 지금 GTX 그 수도권 광역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뭐 아무튼 뭐 약자 있잖아요. 네, 그거 조기 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기 개통 지침에 따라서 국토부가 이제 내년 발표로 앞당기려고 하고 있어서 강원도도 그러면 1년 먼저 대응하겠다 이것을 더 앞당겨서 그래서 올해 대응해서.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원주 춘천 고속철도의 이 건설 사업의 타당성, 당위성, 추진 전략 등을 이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 원주 춘천 고속철도는 이제 52.8km 길이의 이제 내륙 종단 철도인데요. 그러니까 그 직선으로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원주와 춘천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총 사업비가 1조 2,013억 원이 지금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비가 포함돼야만 이게 건설이 가능한 거죠. 네. 네. 이게 지금 가뜩이나 강원도 긴축 재정 중인데 이 비용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 정도 들어가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이걸 포함시키려고 하는 건데 개통을 한다면은 이제
버스뿐만 아니라 고속철도로 이제 신속하게 춘천 이동이 이제 가능해지는 말 그대로 이제 KTX 이음이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속철도 구간이 되면은. 그렇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서 지역의 지금 수건 사업인데 이게 버스로도 물론 이제 춘천하고 뭐 한 1시간 한 20분 안쪽으로 이제 갈 수 있긴 합니다만은 또 막히거나 이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철도는 어쨌든 그렇죠. 변수가 적은 아주 편리한 또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 때도 이거를 이제 시도했는데 그때는 이제 추가 검토 사업으로만 반영이 됐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사업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 원주 춘천 후순위를 밀리는 바람에 이때 못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재작년이었죠. 2021년 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도니까 이제 진짜 해야 된다. 그래서 예, 삼수입니다 이제. 과연 삼수 안에 합격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강원도 지금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 춘천 원주의 철도가 이어져야 강원형 순환 철도가 이제 완성이 된다. 거기에 이제 핵심이다. 이 원주 춘천 이 고속철도. 그 강원형 순환 철도는 뭐냐? 한마디로 철도만 타면 강원도를 순환할 수 있는 거죠, 한 바퀴를. 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는 춘천 속초 고속화 철도, 이게 2027년 12월 개통이 예정돼 있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춘천에서 속초까지 갑니다. 그 속초에서는 이제 또 강릉으로 제진 강릉 동해 북부선, 이것도 2027년 개통 예정돼 있는데 요걸 타고 이제 갑니다. 또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릉에서 삼척으로 고속화 철도, 요거는 지금 이제 국가계획 본 사업에 포함이 돼서 예비 타당성 지금 검토 중인데, 요게 이제 지어지면 역시 고속철도를 타고 삼척까지 가고, 그다음에 삼척은 또 남쪽으로 또 이어지려면 삼척에서 이제 제천 고속화 철도가 또 지금 이것도 이 국가계획 추가 검토 사항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건설되면은 남쪽으로도 이렇게 이어진다, 제천까지.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는 제천하고 이제 원주, 지금 중앙선이 재작년에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중앙선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딱 하나가 남았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 제천에서 원주까지는 왔는데, 아이 원주까지 온 마당에 춘천까지는 이어야 딱 이게 순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주 춘천 고속화 철도가 어떻게 보면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 순환 철도망 구상에 있어서 이게 예정대로 다 개통이 되면은 말 그대로 철도로 강원 한 바퀴가 가능하다. 네. 근데 사실 지금 확정된 거는 춘천 속초 고속화 철도, 그리고 그 동해 북부선 정도거든요. 제진 강릉을 잇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뭐 삼척 고속화 철도 뭐 이것도 거의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다음에 이제 삼척 제천 고속화 철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이 좀 아직은 검토가 더 필요한 단계라 다 완성되려면은 아마 좀 희망회로를 좀 많이 굴려봐야 되지 않을까. 네. 어쨌든 완성만 되면 된다. 이게 다 되더라도 통과가 되더라도 실제 순환을 할 수 있는 시기는 2030 몇 년 이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35년 안엔 다 된다 어쨌든. 그렇죠.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요. 12년쯤만 지나면은 저희가 한 50살 되기 전엔 다 개통은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2030 몇 년 아닌가요? 아니면 내년입니다. 내년 2024년입니다.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아 그래요? 생각보다 더 빨랐었네요. 저는 한 2032년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아직 2030 그 올림픽 개최지도 선정이 안 돼. 네, 일단은 내년 이제 동계올림픽 또 이제 뭐 열리는데 어쨌든 뭐 교통망이 중요하다. 하여간 뭘 하려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뭐 수도권에서 뭐 이렇게 강원도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강원도 이동할 때도 지금은 특히 도로로 이동하다 보니까 원주에서 속초 가려고 그러면 강릉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물론 뭐 이 철도가 되더라도 그렇게 좀 타고 가야 되긴 하지만 그 자동차로 가다 보면 변수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철도가 이제 완공이 되면은 그래도 이제 시간도 이제 예측 가능하고, 그다음에 고속철도니까 자동차보다도 조금 더 빠른 시간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영동과 영서를 좀 잇는 목적과 그 기대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원주 춘천이야 워낙 많이 왕래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속철도가 완공이 됐고 좀 놓여진다면은 더 많은 분들이 원주와 춘천 사이를 좀 더 편하게 오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철도가 완공이 돼야 뭐 지금은 자동차로 이렇게 다니지만 또 철도로 다녔을 땐 탄소 중립에도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SDGs로 이어지는. 그럼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수도권은 철도가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지하철이든 그렇죠. 뭐 광역철도든. 근데 사실 원주에 왔을 때 놀랬던 게 전 춘천하고 당연히 철도가 연결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철도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강원도민분들은 다 아시겠죠. 강원도가 의외로 이제 철도망이 그 연결이 안 된 구간이 많아서 요새 이제 막 뚫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올림픽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급격하게 좀 철도를 많이 뚫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교통망 개선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원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GTX 이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요거를 이제 원주까지도 이어보겠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리는 게 수서발 이제 GTX A 노선 요거를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서원주역까지 이걸 연장하겠다. 뭐 서원주역까지 오면 사실 원주역까지도 뭐 이어지는 셈이니까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걸 추진 중인데 지금 여주, 원주, 복선, 전철 이게 사실 관건이었는데 요게 일단 2027년 정도에는 개통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 원주가 이어지면 그 GTX를 끌고 오면 어쨌든 GTX를 여주까지만 끌고 오면 또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원주까지. 뭐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죠. 어쨌든 원주까지 이어지기가 쉽다. 그래서 일단 첫 관문이었던 이 여주, 원주, 복선, 전철이 일단은 좀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GTX도 이제 가능하지 않겠냐. 원래는 이게 물 건너갔다 했어요. GTX가. 근데 작년에 이제 국토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자료를 다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뭐 원주, 뭐 여주, 광주 포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연결이 된다면은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증대가 되겠죠. 요게 GTX가 보면은 수서까지 가면 원주에서 수서로 가면은 이게 파주까지도 또 A 노선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이제 뭐 동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아주 빠르게 또 갈 수 있는 이런 좀 장점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주에서 파주 가려면은 자동차로 가도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파주까지 갈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이게 되면은 그래도 뭐 파주나 아니면 그 가는 길에 일산도 있기 때문에 저희 또 원주 먼저 출연하셨던 또 서희 씨를 보러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기차를 타고 2027년 넘어서를 하시는 느낌인데요. 그때까지는 안 가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월드컵 때는 그기로 갈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네. 그리고 또 여담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강원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작년에 이제 강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국 1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취약한 교통 인프라 탓이다. 그러니까 뭔가 식료품이 됐든 뭐 자재가 됐든 이거를 가져오려면 어쨌든 이게 운송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강원도는 인프라가 취약한 탓에 그 결국에는 인프라가 좀 이게 갖춰줘야 교통 인프라 갖춰줘야 물가 상승률 이런 면에서도 좀 억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이제 한국은행 강원본부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원주 춘천 고속철도처럼 이런 강원도 또 원주시의 교통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철도를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철도뿐만이 아니라 뭐 강원도 곳곳을 생각해 보면은 고속도로가 닿지 않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태백 갈 때도 느꼈지만 영월까지만 고속도로가 돼 있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국도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맞아요. 그런 지역이 또 비단 태백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많은 군단위 지역들은 대부분 그렇게 도로교통망이 잘 안 닦여 있기 때문에 우리 씨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런 것들이 소비자 물가에도 좀 반영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제가 약간 예전에 기차를 탔던 기억 중에 하나가 정동진을 한번 가려고 기차를 탄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 밤기차가 아니라 낮기차였는데 원주에서 정동진을 가는데 한 4시,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참을 잤는데 일어났는데 아직도 태백이야.
옛날에는 그 정동진 그 야간 열차도 있지 않았나요? 막 이렇게 밤새서 그쵸. 가는 거 네네. 진짜. 맞아요, 엄청 오래 맞아요. 걸린다는 네. 거잖아요, 진짜. 네. 근데 그때는 그나마 그런 기차들은 이제 뭐 밤이니까 그래도 더 이렇게 길게 자고 일어나면 딱 도착하고 이랬을 텐데 저는 그때 한번 낮에 타가지고 그걸 되게 실감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 가도 하루가 끝이 다가 없다. 하루가 다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하루 일정이 다 끝나버렸던 기억이 나기도 해가지고 이런 철도 교통망이 그러니까 철도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고속철도가 또 놓이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추억이 또 사라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추억은 추억으로 묻어두고 이제는 그러니까요. 또 빠르게 또 언제까지 계속 예. 정동진 4시간 6시간 걸려서 갈 겁니까? 그래서 부디 이런 고속철도들이 다 마련이 돼서 뭐 강원도 한 바퀴 뭐 여행할 때 조금 더 편하게 또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또 버킷리스트인가요? 저희 또 강원도 철도로 한 바퀴 2030년 언젠간 콘텐츠로. 언젠간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 요 고속철도 열차 타고 춘천을 갈 수 있을지 한번 앞으로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전부 다 교통 쪽 소식인 것 같긴 한데 두 번째는 네, 누구를 위하여 다리는 세워졌나입니다. 이게 네. 최근에 언론 보도도 좀 되긴 했는데 이제 원주 시내와 기업 도시를 잇는 만종 1교가 있습니다. 그 이 만종 1교 기존 교량 옆에 새 교량을 지었어요, 원주시가. 이게 작년 11월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개통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다. 아니 지었는데 왜 개통이 안 됐냐 보니까 이게 아마 사진으로 보신 분들 또 직접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도저히 이 크레인 뭐 물류 차량과 같은 대형차가 다닐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화물차는커녕 여기가 이제 차도가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냥 인도 아닌가? 자전거 도로 아닌가? 이렇게 보일 만큼 도로 폭이 굉장히 좁게 지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게요. 길이가 네네. 42m고 폭이 4m예요. 그러니까 승용차 한 대가 거의 뭐 간신히 지나갈 정도다라고 지금 지역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버스든 뭐든 이런 좀 차들 교통을 분산하려고 만들었는데 정작 차들이 못 지나가는 그런 도로가 돼버려서 지금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예, 이런 보도를 원주 MBC라든지 강원도민일보 지역 언론에서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진에 지금 보니까 아니 이 교량 자체가 자동차가 다니는 다리라고 생각이 잘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딱 진짜 모양 자체가.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지나가다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그러니까 약간 불안해. 네, 생긴 아슬아슬하고. 것도. 뭐 아니 그리고 옆에 이렇게 난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모양도 아니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원래 기존 교량의 그 난간이랑 높이가 근데 이게 모양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 저게 진짜 난간의 기능을 잘 할 수 있을까도 약간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왜 만들었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제 기존 교량이 있고 또 이제 신축 교량이 있으면 기존 교량은 이제 이 빠져나오는 용으로 쓰고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거는 들어가는 용으로 써서 이렇게 통행 방향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교통량을 이제 분산하겠다라는 계획이었어요. 기업 도시의 인구가 또 많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이도저도 아닌 교량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계획이 지금 어그러졌고 이대로 개통한다면 사실 문제가 많죠. 일단은 대형차가 못 지나가는 교량이니까 일단은 뭐 여기 기업 도시 쪽으로 많은 화물차들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류 창고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거기로 못 지나가니까 이런 피해가 있을 것이고 또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또 우회전을 하려면은 이게 완충용 날개라 그러죠. 이게 차를 좀 진입할 맞아요. 수 있는 약간 이게 네. 좀 곡선으로 꺾어지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맞아요. 되잖아요. 약간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네. 여기는 직각으로 꺾겠습니다. 근데 이게 심시티를 해도 이렇게 안 짓는데 말이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었는지 참. 그것 때문에 더 이게 차가 다니는 더 그 교량이라는 생각을 안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여기를 만약에 이제 우회전 하려면은 차가 거의 정지를 했다가 완전히 90도로 꺾어가지고 가야 된다. 예. 이거 뭐 바퀴가 90도로 회전을 하든지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거 거의 아니면, 우회전하기 힘들다. 아니면 드리프트해 다들 이니셜 D처럼. 그러니까요. 베테랑 운전자들의 어떤 도전 욕구를 자극하게 하는 그런 도로 다리가 만들어졌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회전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 그렇죠. 자체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있죠. 네. 그러니까 옆에 기존 교량하고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너무 느껴집니다. 기존 교량을 갈 수 있도록 곡선이 돼 있는데 맞아요. 여기도 네네. 말도 안 되게 직선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 직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제 덩치 큰 화물차가 만약에 이 교량을 지나가야 된다면은 거의 차선을 침범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의 살짝 역주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회전 반격 때문에.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죠. 안전하려고 만든 교량인데 말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버스도 못 지나가니까 이쪽으로. 그러면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주민들도 이제 불편하게 될 것이고 또 여기 바로 앞에 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도 영업에 또 지장을 받게 되고 말이죠. 여러모로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신축 교량 또 아래쪽에는 이 아래에는 또 농기계가 다니는 이제 마을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축 교량이 만들어지면서 그 아래 높이 제한이 걸려버리니까 농기계들이 또 못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지금 불편하게 되고. 그 누구를 위하여 이 다리는 세워졌나 도대체 왜 하나 보자. 누구 하나 진짜 쏜 사람이 이거는 없어요. 아니 뭐 하나 장점은 하나도 없고 이 불편만이 가득한 이 다리는 도대체 왜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원주 MBC가 보도했을 때 이제 원주시가 해명을 한 게 원래는 이제 중소형 차량만 이 길을 다닐 수 있게 할 목적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경찰과 이제 도로교통공단 등의 이제 협조를 구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원주 MBC의 이제 보도를 보면은 다리를 다 짓고 나서야 이제 예행 연습에서 버스가 통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개통을 못 하고 있다. 다 지으니까 이제 개통 못 하겠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진짜 우리가 심시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교량을 그래도 많이 지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걸 짓는 과정에 대한 매뉴얼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렇죠. 그래서 네. 아니 또 우리 또 전임 시장이셨던 이제 원창목 시장님은 또 이제 건축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시점에서 이런 다리가 나왔냐? 그러니까요. 어쨌든 아니 누가 예행 연습하면서 버스 못 지나가는 걸 안다 이겁니까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상황인데. 네. 애초에 설계를 잘했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네. 보니까 다리 바로 아래에 이제 뭐 가스관, 상수관, 뭐 전력 케이블과 같은 이제 지하 중요 시설물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피해 가면서 짓다 보니까 뭐 아까처럼 이제 직각으로 도로를 설계하게 된다든지 뭐 폭이 좀 좁다는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최소한으로의 설계가 전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이게 사실 설계할 때 이런 제약을 다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게 건설하다가 갑자기 이런 시설들이 생긴 것도 아닐 테고. 뭐 문화재 발굴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설계 때 제약을 다 알았을 때 이게 어떻게 그래도 설계가 다 이루어지고 이게 건축 착공까지 이루어지게 됐는지가 뻔히 다 문제점을 알았을 텐데 설계 과정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의문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주시는 일단은 여기 진입할 때 이제 편도 3차로인 그 문막 방향 도로가 있는데 단계도에서 네. 문막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의 우회전 차선을 이제 2배로 넓히면은 편도 3차선의 차선을 이제 2배로 넓히면은 회전 반경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도로 모퉁이 길이를 한마디로 좀 늘릴 수가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선이 넓어지면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좀 들어갈 수 있는 그 모퉁이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걸로 이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말씀 이제 진입은 할 수 있다 쳐도 앞서 말씀드린 도로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가 더 오히려 큰 그런 상황이다. 화물차는 못 지나가고. 그런 문제점을 이제 원주 MBC는 지적을 했고요. 이게 이제 2021년 10월부터 10억 원을 들여서 지은 교량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총체적 난국의 행정이 이루어지게 됐는지 정말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여기를 이미 이렇게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이곳을 뭐 자전거 도로나 인도로 하기에도 애매하고 네. 뭐 하려면 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뭘 하기에도 애매한 길이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뭐 길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해볼 방법을 그나마 강구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폭도 그렇게 넓지도 않아서 뭘 하기도 애매해요. 사실 다른 걸로도.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난간도 지금 턱이 좀 낮아 보여서 맞아요. 위험해 보이기도 네네. 하고 사람이 지나가기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네. 이게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그럴지 약간 의아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리고 뭐 그래도 이
앞에 이제 그 무실동에서 이제 터널이 생기면서 바로 이제 넓은 도로가 기업도시까지 들어가는 길이 있어서 그나마 이쪽 도로로는 막 그렇게까지 많은 차들이 다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조금 붐빌 때 뭐 출퇴근이나 이럴 때 붐빌 때 저 양쪽 도로로 나뉘어서 이렇게 좀 간다든지 아니면 뭐 무실동을 가는 그 목적에 있는 차들은 원래 그 큰 대로 쪽으로 가고 뭐 단계동으로 오는 차들은 이쪽 도로를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 통행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그 교량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전 검토나 이런 것들이 좀 부실했던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이미 지었는데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설계 때 뭔가 이렇게 나왔으면 뭐 다시금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짓고 있는 과정에서도 발견되더라도 그나마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을 텐데 이미 지어놓은 상황에서는 뭘 하기가 참 애매해서 뭐 그렇다고 부실 수도 없고 10억 원이나 들었는데. 네, 뭐 어떻게 살려봐야죠. 근데 뭐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뭐 요 영상에 대해서 뭐 다 이 주민분들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지을 때부터 뭐 왜 저렇게 짓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완성됐다고 해서 보니까 역시나 엉망이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아서 10억 원 중에 몇 억 원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의혹을 또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이 공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다리가 만들어졌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으나 그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마지막 소식도 오늘은 진짜 말씀하셨듯이 교통과 관련된 약간 다양한 소식이네요. 네. 마지막은 이제 도로 양방 통행으로 상권 회복입니다. 이거 또 도로 양방 통행이 어디서 예, 이 얘기가 나온 건가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우산동 상지대 후문을 두고 하는 건데요. 이제 원주시가 상지대 후문도로 기능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3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요. 이 구간, 이 후문 도로 구간을 양방 통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서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게 상지 한방병원 사거리부터 이제 상지대 후문 이 대학로 문화길 그 300m 구간을 말하는 건데요. 뭐 아실 겁니다. 그 롯데리아 사거리까지 쭉 이어지는 네, 우산동. 여기를 이제 일방 통행에서 도로 양방 통행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월까지 이제 용역을 통해서 뭐 주민, 상인, 보행자 의견을 수렴하고요. 개선 계획 등을 마련해서 만약에 다시 양방 통행으로 전환되는 것이 확정이 되면 올해 안에 작업에 착수해서 내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상지대 후문은 양방 통행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양방 통행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2017년에 일방 통행으로 바뀌었죠. 당시 이제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12억 5천만 원, 총 32억 5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말이죠. 국민안전처 보행 환경 개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는데 보행량이 많은 주거 상업 지역의 이면 도로 이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위험하다 이 구간이. 그래서 여기를 좀 개선해 보자 하고 이 공사를 추진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상지대 이 근처는 뭐 학교라든지 상업시설이 이제 밀집돼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또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성행하고 무단횡단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때 진짜 다들 뭐 많이들 했다. 네. 그리고 유동인구가 이제 급감해서 이곳의 뭐 도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개선이 좀 시급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일방 통행으로 전환하면서 지금 거기 보시면 이제 차량이 이제 곡선으로 이제 가도록 돼 있어요. 직선으로 가지 않고 좀 서행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고요. 또 경계선의 턱을 낮춰서 비상 차량이 주차할 시 이제 뭐 교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그러니까 다른 차도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우산초교부터 우산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노면 평탄화 작업을 또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구간을 차량이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또 일부 구간은 차량 속도가 저감하도록 고원식 포장을 하고 또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로등, 신호등, CCTV 등 시설을 정비하는 그야말로 이 우산동 일대를 전반적으로 뜯어 고쳤다. 교통 환경을. 교통 도로 시스템을 좀 개선한 아예 바꾼 거네요. 네. 그렇죠. 3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했다. 이게 불과 뭐 지금 한 뭐 6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셈입니다. 한지. 그렇죠. 네네. 근데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 후문을 일방통행으로 바꾼 뒤에 어떤 상인들을 중심으로 좀 반발이 거셌었죠.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고 이게 차량이 이제 정차하는 가능성이 준다. 이 일방통행으로 될 경우에는 빨리 지나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 인구가 감소해서 이제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불만이었고 또 이게 일방통행이 되니까 결국 빠져나가려면은 저쪽으로 가려면 또 골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 후문 쪽에.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네. 골목으로 오히려 들어간 차들이 많아서 비좁은 골목에 어떤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째 이런 민원이 이어지니까 원광수 시장이 지난 선거 당시에 내가 여기를 그러면 다시 양방 통행으로 한번 복구해 보겠다. 또 공약으로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공약을 좀 이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론이 나온 거 아닌가요? 연구 용역이 약간. 일단 용역해 본다는 건데 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근데 사실 이게 상인분들의 뭐 반발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긴 있겠죠. 어떤 상권의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 보자면 기존에 이제 양방 통행이던 시절이 더 좋았던 측면이 아마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인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이거를 다시 되돌리는 게 옳은지는 좀 의문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일방 통행으로 바꾼 목적이 뭐였냐? 이게 이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상지대 후분에 꽤 오래 살았습니다. 한 3, 맞네요. 4년 살았어요, 제가. 뭐 그쵸, 학교 그쪽에- 생활까지 하면은 7년 살았어요, 거의. 터주 대감이셨죠 거의. 뭐 그래요. 제가 딱 우산동 그 상지대 후분길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사실 양방 통행일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막 불법 주차도 많고 뭐 과속에 뭐 통행 불편 보행자들이 굉장히 위험했다. 기억이 납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이 개선 사업을 한 거거든요. 일방 통행을 바꾸고. 그 상권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를 그렇다고 놔둘 수는 없다. 보행자 안전을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문제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리고 이게 2020년에 사업 평가 용역을 했었습니다. 일방 통행으로 바꾼 뒤에 어떻게 됐나에 대해서 그때도 일방 통행을 하고 나서 이동 편리성, 안전성, 접근성이 향상된 걸로 이제 분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사업의 목적이었던 이 보행자 편의 향상에 기여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원주투데이도 지적을 했지만 원상복구하면은 이 사업의 취지를 완전히 이제 부정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 보행자 안전을 네네. 위해서 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 32억 5천만 원을 쓴 의미가 퇴색되는 거다. 물론 32억 5천만 원을 다 일방 통행에 쓴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네네네. 이 사업의 핵심 골자였는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셈 아니겠냐. 그리고 만약에 이걸 번복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비슷한 국비 사업을 받아올 때 너네 기껏 해놓고서 다시 원상복구 시켰다며 예전에 그러면은 그 국비 선정을 다시 받을 때도 불이익이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 지점이 좀 있다는 거죠. 일단은. 네네.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길 다시 양방통행을 바꾸려면 또 새로 15억 원을 써야 돼요. 그럼 이게 돈은 돈대로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막 일방 갔다가 양방 갔다가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도시의 어떤 보행 환경의 어떤 패러다임이 반영되는 문제다. 결국에는 보행자 안전을 신경 쓰는 어떤 도시를 만들고자 하면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 여론에 따라서 너무 쉽게 이런 패러다임이나 이런 철학을 좀 바꾸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의문점이 듭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산동에 우리가 주된 이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뭐 다른, 그러니까 뭐 원도심에서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원전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뭐 원일로 그다음에 평원로에 대한 그 양방향 다시금 그 돌려달라 이렇게 상인분들이 주장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과는 저는 또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원도심에 우리가 갈 때는 자동차로 이용을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주차하고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분들의 이 이야기가 어느 면에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우산동을 자주 그러니까 뭐 가끔 가긴 하지만 거기에서 제가 뭘 사 먹거나 그 상권을 이용할 때도 뭐 그렇게 거기에 꼭 양방향이어서 거기를 막 계속 머무나? 이런 생각이 사실 잘 안 든단 말이죠. 양방향이어도 거기에 주차장이 딱
바로 거리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거기에 내려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 주차장 어딘가에 주차를 해야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는 과연 여기가 일방통행이어서 여기에 상권 이용이 줄어들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게 하나가 있고, 사실 여기에 상권이 좀 계속 하락세이거나 아니면 계속 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저는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직접 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것 생각해보면 다 같이 막 상지대에서부터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내려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사실 다 같이 걸어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거는 시기의 영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굳이 이 도로에 대한 개선을 다시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사실 저희가 뭐 저번에 이제 원일로 평원로도 이제 다시 일방통행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원광수 시정이 이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어요, 말씀처럼. 네네. 그때도 이제 전해드렸지만 이 상권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쇠락하는 데 있어서 근본 문제가 뭐냐, 도로 때문이냐. 아니라는 걸 상인분들도 알 겁니다. 이게 도로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다. 근본 문제는 사실 다른 데 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아니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상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시기가 공교로워요. 이 우산동 이 상권은 특히 이 대학과 직결돼 있지 않겠습니까? 대학의 상황과. 네네. 근데 상지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이 힘들어진 거, 어려워진 거. 뭐 옛날에도 힘들었지만 특히 힘들어진 게 2016년 이후로 좀 힘들어졌거든요, 많이. 뭐 재학생 충원율도 그렇고, 뭐 신입생 충원율, 뭐 재학생의 이탈률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에는 안 좋아진 게 2016년 이후. 근데 이 보행 개선 사업이 2017년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맞물려서 시너지가 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지대도 마침 쇠락을 한 상황. 근데 도로도 이렇게 바뀌었어. 야, 이건 상권이 어떻게 무너진 게 가속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마 이게 코로나 이전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제 우산동문에 막 플래카드도 엄청나게 붙고 막 무슨 막 다시 되돌려야 된다. 막 2019년, 18년 이럴 때도 많이 붙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우산동 상권이 살아나려면 대학이 살아나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상지대가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최근 3년 연속 뭐 재학생 충원율이 강원도에서도 거의 최하위를 달리고 있고 올해도 아마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결국에는 다른 근본적인 상권의 문제도 해결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도로는 굉장히 좀 지역적인 문제일 수 있다. 말씀 아까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이걸 다시 양방통행으로 돌리는 건 또 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좀 정리가 되네요. 이게 세금을 비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또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일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봐도 저는 15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선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경제 효과가 정말 15억 이상이 될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이건 아마 뭐 연구 영역을 통해서 아마 그런 결론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네.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 15억을 이런 상권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방금 우리 씨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상지대 자체를 더 살리는 방안에서 이 예산을 투여해보면 더 효과가 그 도로를 바꾸는 것보다 더 많은 경제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다시 바꿀까 해서 용역을 한 게 2020년 용역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못한다고 했던 용역 결과 해보니까 오히려 바꾼 게 더 낫다라는 결과 앞서 전해드린 그게 나왔기 때문에 못한 건데, 지금 2년 3년 만에 다시 용역을 해서 그러면 결과가 다르게 나와도 이상한 일이고, 이거는. 맞아요. 그러면은 두 용역의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패러다임의 문제 아니겠냐? 도시를 어떻게 조성할 것에 대한. 근데 원광수 시정이 만약 양방통행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뭐 그 원광수 시정의 패러다임은 보행자 안전보다는 상권의 활성화에도 방점을 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비판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도 양방 잘 모르겠네요. 이건.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환경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지금 대도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유럽의 대도시들은 이제 도심에서 자동차를 없애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그 추세거든요. 뭐 파리 같은 경우에도 파리의 도로 교통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관광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를 생각해도 정말 많은 자동차들이 다닐 텐데 파리의 핵심 시가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동차를 통행에 금지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도로를 점진적으로 뭐 4차선이 있으면 2차선을 자전거나 보행자 전용 도로로 이제 개편을 한다든지, 물론 그 과정에서도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죠. 그 파리 같은 대도시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나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주도 다양한 측면에서 오히려 저희도 계속 언급하지만 여전히 자동차 중심의 이런 도로교통 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차선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이미 이렇게 좀 좁혀놨던 차선을 또 다시 늘리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보행자 중심, 그리고 좀 환경 중심의 사고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주통신은 이렇게 3가지 소식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원주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누구도 당사자는 원하지 않지만 저희의 자발적인 의지로 많은 소식들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굳이 안 전해도 되는 소식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관해서 대신 전해드린다고 하네요. 네, 혹시 어떤 소식인가요? 네. 뭐 저희가 대신 전해드린 거는 뭐 다 광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엄청 앞는 겁니다. 그렇긴 하죠. 네. 네, 오늘도 마찬가지다. 요즘에 이제 원주시의 또 핵심 부서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 이제 목적은 일단 이제 지자체의 재원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돈을 좀 벌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번다는 표현 좀 그런가요? 기부를 받는다. 확보한다. 네. 네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해 보기도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지방 소멸을 좀 막기 위한 대안으로 한 건데, 일본에는 이제 고향세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고향세에서 따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16년부터 이걸 만들자 뭐 계속 여론 조성이 되다가 결국 이제 올해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거냐? 이제 개인이 현재 자신이 주소를 두지 않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인 씨처럼 이제 원주에 살고 계시면 원주가 아닌 다른 모든 지역의 지자체에 이제 500만 원 연간 최대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제 남양주를 빼고 다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여러 지자체에 이제 기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여기저기. 그래서 이제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만 원이 넘으면 초과하면은 이제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기부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홍보하는 게 뭐냐면은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액 공제가 되니까.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뭐 이 지자체는 기부받은 재원을 통해서 뭐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뭐 문화예술 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이런 지역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가 또 기부자에게 지역 농산물, 공산품, 상품권 등 이런 지역과 관련된 상품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자체도 좋고 기부자도 좋고 이런 지역의 상권도 좋은 어떤 일석삼조의 제도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라 그러고 또 일본의 고향세에서 저 모티브를 얻었다라 그래서 요 얘기를 듣기 전에는 꼭 자기가 뭐 출생한 지역 아니면 자기가 뭐 그 이전에 주민등록 뭐 이제 등록이 돼 있던 지역에만 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뭐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부산에서 출생을 해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나고 자라고 그다음에 원주에 이제 이사를 온 케이스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뭐 부산 아니면 서울에 이걸 할 수 있는 건가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살고 있는 지자체가 아니면 그 어디든 그냥 자유롭게 좀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인 거네요. 네.
그래야 아무래도 기부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게. 그러니까 제가 뭐 울릉도에도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울릉도에도 할 수 있죠. 예. 뭐 어디든 할 수 있습니다. 뭐 원하는 데는 뭐 어디 하실래요? 네. 뭐 부산에도 하실 수 있고, 네, 어디든 하실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관심 끄는 건 이제 답례품입니다. 이것도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고심 끝에 이제 선정했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43개 품목을 제공합니다. 답례품으로. 이게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도. 예를 들어 강릉 같은 경우는 20개인가 뭐 그 정도거든요. 그 원주가 나쁘지 않은 편이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좀 답례품이 그래도 다양하고 좀 많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토토미 같은 쌀 그리고 이제 치악산 한우 같은 육류 그리고 뭐 전통주, 장, 차, 조청, 나물, 쌀국수, 기름, 누룽지, 뭐 참들기름, 잼, 과자, 치킨 스테이크, 장조림, 뭐 육포, 꿀, 빵, 명함지갑, 오칠 수저, 오칠 주걱, 뒤집개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뭐 먹는 게 좀 많죠. 주로. 네. 아니 중간에 몇 개는 이 원주 답례품 이거 원주 보통 특산품으로 하지 않나요? 치킨 스테이크 이런 거 원주 특산품 답례품 맞나요? 특산품이다. 원주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는 제철 과일도 이제 포함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공급하는 업체를 보면 뭐 깨 로스터리 오키 방앗간, 뭐 피노키오 습 영농조합법인, 뭐 온색가세로, 또 영농조합법인 쌀로술 쌀로초, 협동조합 모월가 같은 익숙한 이런 지역 소상공인 업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러게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 업체들 중에는 또 뭐 사회적 기업도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데도 조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부자 입장에서는 이런 좀 고르는 재미도 있는 그렇다. 먹는 게 많아가지고 말이죠. 아주 행복한 고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제철 과일도 나중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기부의 시기도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우리 또 치악산 복숭아라든지 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올해 첫 시행인 만큼 관심이 제법 뜨겁다. 뜨거운 건지 관심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거의 뭐 사활을 건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아니겠습니까? 뜨겁게 만들어서 뜨거워졌다. 뭐. 그렇죠. 아니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보면 매일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막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자를 막 인터뷰해가지고 막 매일매일 막 5명씩 인터뷰해가지고 막 그런 걸 할 정도로 붐업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명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흥민 원주 출신 인대 춘천이 기부했어요. 역시 손흥민에게는 고향은 춘천인가 봅니다. 그렇죠. 우리 원주 육민관중을 나왔지만 어쨌든 또 아버지는 춘천에 계시고 또 춘천에서 자랐기 때문에 춘천에 500만 원을 또 손흥민이 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충북 음성에, 또 BTS의 제이홉도 광주광역시 북구에, 그리고 충북 옥천에 이제 옥천 여신이라고 그렇죠. 옥천 여신. 이미주 씨. 이미주 씨도 기부를 하셨고, 또 나영석 PD 충청 북도에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유명인들도 거의 500만 원씩 꽉 채워서 다 기부를 하는 동참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 명륜 진사갈비로 유명한 이 명륜당의 이종근 회장이 1호 기부자로 500만 원을 냈습니다. 이분도 원주 출신이신가요? 원주 역시 원주 출신 유명인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원주 투데이가 처음 알았다고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알려지는 게 좀 생길 수도 있겠다. 원주 출신 어떤 이런 유명인들이 좀 하고. 또 우리 뭐 원주 출신 유명인들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기부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연예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원주 출신들. 홍보대사들도 많고. 하시겠죠? 네. 그래서 원주 신문이 이제 보도한 걸 보니까 1월 8일 기준으로 34명이 지금 참여를 해서 원주에는 843만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써있기가 오탄 것 같거든요. 843만 5천만 원이 뭔지. 아니 이종근 회장님이 500만 원을 내셨는데 그럼 그러니까요. 33명이 340만 원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타가 아니라면은 843만 5천 원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진짜 말씀처럼 이종근 회장님이 캐리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다 한 10만 원 정도 내신 것 같은데 다들. 이게 진짜 옛날에 그 우리 무한도전 무한상사 약간
에피소드 있지 않습니까? 기부 아 유 회장이 뭐 5만 원 냈는데 나머지 직원이 뭐 몇천 원 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기부가 됐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게요. 이게 오타가 아니라면은 진짜 다 10만 원 정도. 근데 뭐 네. 아니,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하신 게 어딥니까? 아 그럼요. 네. 근데 조금 부진하다. 약간 원주 시민은 아쉬울 표에서 그러니까 34명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 많은 그렇죠, 그렇죠. 원주 34명이죠. 원주 시민의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뭐 0.1%가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참여해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아, 네네. 이렇게 좀 독려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아니 근데 어쨌든 원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원주시에는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쩌면 이 원주에 나가 있는 타지에 사는 원주 시민분들이 원주에 많이 해주셔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원주 출신 유명인들이 더욱더 해줘야 된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뭐 가령 아니면은 저희 지금 출타 중이신 선인 씨라든지 뭐 아 네. 그렇죠, 얘기해줘야겠다. 이거. 근데 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선희 씨는 나는 원주에 별로 안 살았는데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되면 또 그런 걸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 나는 중국에 더 오래 살았는데 나는 서울에 더 오래 이거- 있었어. 막 이러시면서 그래도 네. 기부해라. 그렇죠. 고양이 지금 힘들다 하셨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냐? 일단 온라인 오프라인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온라인은 이제 고향 사랑 이음 시스템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하. iLove 고향 go.kr로 들어가시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은 이제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강원일보 보도로도 나왔습니다만 온라인은 굉장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아 그래요? 한국 특 아니겠습니까? 이게 온라인 인증 절차. 아니 보통은 오프라인이 좀 번거롭고 온라인이 간편해야 장점 아닌가요? 그게 온라인에. 뭐 지금 보니까 간편 인증, 뭐 거주지 인증, 금융 인증, 뭐 이런 절차가 아하. 굉장히 번거롭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노년층 특히 이런 좀 어르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고향을 생각하고 기부를 많이 하실 텐데 이 제도의 취지상 네네. 네. 이분들이 오히려 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런 제도를 하려면 제대로 좀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시스템을 지금 행정안전부가 만들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좀 개선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글쎄요 당분간은 좀 이렇게 좀 어쩔 수 없이 좀 불편을 겪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또 새삼 농협의 위대함을 아 농협 세계 최고의 금융협동조합 중 하나인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농협 지금 협회장 어쨌든 이게 네. 좀 중요하다. 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원주에 기부할 수 있는 또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따지고 보면은 제가 지금 그럴 남양주 수 있겠네요. 네네. 저는 기부가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저는 원주에 기부하고 이 국인 네네. 씨가 남양주에 기부하는 이런 크로스 기부를 하면 어떨까? 남양주 특산품 빨리 검색해 봐야겠는데요. 남양주가 보통 이제 뭐 배가 유명한데 먹골배 이런 거. 아 그러면은 한 8월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7, 8월쯤에. 예. 뭐 부산에도 한번 하시고 부산도 뭐 좋은 답례품 주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 지역 외에는 다른 지자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요런 물론 뭐 다양한 본인이 마음에 가는 지역을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아니 특산품을 잘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경쟁입니다. 경쟁. 특산품이 네네. 많은 거. 뭐 네. 제주도 이런데 뭐 이런 데는 아직도 그러니까요. 많고, 그러니까 유리한 데가 있고 또 불리한 데 있고. 그리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원주 아까 답례품 얘기할 때 얘기를 못했는데 더 다양하게 한다면 뭐 뮤지엄상 관람권이라든지 이런 걸 좀 협약을 맺어가지고 먹는 네네.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걸로도 좀 확대해 보면 오히려 관광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간현 관광지 뭐 이런 뭐 티켓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네네. 하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마 고민하고 있겠죠.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요. 그게 뭐 아니면은 그런 식의 뭐랄까 현물 지원 완전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제도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다 뭐 다른 지역은 하고 있어요. 그런 관람. 그래요? 네,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입장권. 그러면 뭐 그건 뭐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다면은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답례품을 통해서 내가 그냥 있는 곳에서 받아서 그걸 뭐 소비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기부를 한 그 지역에 방문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그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나중에 소금산 그랜드 밸리 뭐 케이블카 입장권 뭐 이런 거 네네. 하나 걸어가지고 아니면은 해볼 수 있다. 뭐 이제 날이 풀리면 다시 할진 모르겠지만 그 간이공원 이제 나오라 쇼 그런 레이저 미디어 파사드 또 그렇죠, 그 그렇죠. 거금을 들여서 이제 장만 준비한 그렇죠. 네. 뭐 아니면은 댄싱 카니발 뭐 식권 이런 그건 좀 겸사겸사. 네. 뭐 중복
중복 선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네네. 패키지로 그렇게, 해서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해볼 수도 있다. 네, 어쨌든 네. 그런 거고. 그렇게 다양하게 조금 전략을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춘천으로 떠나서 이 원주를 잇고 있는 우리 그 녀석, 아 우리 정호 씨도 원주를 기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또, 정우 씨는 이제 원주에 기부할 수 있으니까. 또 이거 네. 물어보면은 또 자기는 원주심이 이제 아니라고 또 발뺌할 것 같은데 고향 사랑이 얼마나 될지 아유, 한번 그러니까요. 예, 보는 어떤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여간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고향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 오늘 네. 그래서 이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원주하는 척 56회 1부에는 원주 안에서 아니면 원주 밖으로 다닐 때 교통 시스템과 관련한 원주 통신의 소식들을 또 다채롭게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다양한 지자체 그리고 특히 고향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요즘 연일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뭐 저처럼 이건 꼭 고향에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제도가 또 어떤 제도인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대신 전해드립니다 해서 이 두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려 보았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또 이번 주 또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내일 진행될 2부에서는 이게 원주에 자랑스러운 프로스포츠 구단이 있었죠.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 있었더라고 하시니까 매각됐나요? 연고지 이전을 한 지금도 것 있죠. 같은. 네, 지금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있는 DB 프로미가 이번 시즌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자랑스러우니 이제 조금 빛을 발하고 있다. 약간 이 얘기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네. 그 이동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말하고 나서는 뭔가 표현이 약간 뉘앙스가 이상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원주 DB 또 올 시즌에 이제 상반기가 막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상반기를 한번 정리해보는 극과 공놀이 콘텐츠로 또 코너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코너를 위해서 저희가 그 녀석을 오랜만에 또 네.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정호 씨와 함께 또 원주 DB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는 콘텐츠를 내일 2부 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일 콘텐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전우재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예. 기부합시다. 네? 기부합시다. 뭐 봤지? 방금.